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이재원입니다. 토양 비료 처방서 보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pH 대해 설명해드렸고 이번에는 전기전도도 EC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도라는 말이 EC라고 또 말을 하는데요. 쉽게 EC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때 토양 비료 처방서를 볼 때 pH 산도를 보고 적정 범위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적정 범위가 아니고 높거나 낮을 때 이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항목들을 판단해서 pH를 적정 범위 맞출 수 있도록 비료를 주는 게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전도도 같이 pH와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토양 비료 처방서 볼 때 전기전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역할이 뭐냐면 양분들이 많거나 적은 걸 이제 판단하는 척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기전도 EC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도도 EC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염류 축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를 측정하는 이유가 염류 축적이 됐는지 양분이 많은지 적은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염류 집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먼저 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염은 이제 비료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 성분이 뭐냐면 염화칼슘, 질산칼슘,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을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염이라는 게 뒤에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양이온들을 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비료 성분들이 이게 쌓이는 걸 염류 집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류 집적이 되면은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는 이제 비만이 돼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식물도 비료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악영향이 일어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악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EC를 측정해서 작물에 염류 장애가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기전도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듯이 염들 이제 질산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 비료 성분들이 전기가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얼마나 통하는지 이제 염류량을 얼마큼 비료 성분이 얼마큼 집접됐는지 그걸 알게 되고요. 그걸 알게 돼서 뭐 많거나 적은 걸 알아서 올바른 비료 처방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적게 주고 적으면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도 EC가 높을 때 이제 문제점은 염류 축적 피해인데요. 그러니까 EC가 측정했는데 이제 높았다. 그러면 염류 축적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토양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끼가 생기는데요. 이 이끼가 생기는 것들을 보면은 염류 축적의 지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토양이 있고 이 비료 성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주면은 비료가 쌓이잖아요. 특히 치사하우스는 비를 맞지를 못해서 비료 성분들이 배수되지 못하고 용탈되지 못해서 이제 비료들이 쌓이게 됩니다. 토양에서 이제 바깥으로 증발이 되는데 여기서 수분만 증발되고 이 양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쌓여집니다. 쌓여지면은 양분 이런 것을 염류 집접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분들이 쌓이게 되면은 지표면에 이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 토양 자주 가게 보면은 이렇게 이끼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염류 집접이 된다면 뭐가 문제냐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식물체가 이게 뿌리가 있고 이게 토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염류 집접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삼투압 위에서 이게 여기가 훨씬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삼투압 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양분도 오히려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말라 죽거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도 측정하면은 값들이 커질수록 식물체가 크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류 축적을 되지 않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전도 정상 범위 맞추는 방법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전도가 높으면 사람이 지금 이제 비만 상태예요. 그래서 정상 범위 맞추려면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 하듯이 샐러드 먹고 운동하듯이 또 토양에도 이제 비료 성분들을 배출하거나 배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 분석을 하고 항목 중에 EC 측정이 있는데 EC 측정에서 이제 값이 높게 나왔다. 엄청 많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비료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제 담수 처리나 미생물 투입, 킬레이트제 처리, 유기물 시용, 심경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담수 처리는 뭐냐면 이 토양이 있습니다. 토양을 물을 받아놓고 토양에 있는 양분들을 씻겨 내보내는 거예요. 경반층 토양의 밑에 보면은 이제 작물이 자라고 이 경반층이 생겨서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양분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리고
비 같은 거나 물 이제 관주할 때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토양을 비료 들일 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경반치 때문에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심경을 통해서 염류 집정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 시용을 통해서 유기물 토양이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니까 이제 양분들이 좀 더 희석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기물 시용할 때 이제 미생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비료 성분들이 이제 분해돼서 식물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 투입도 해주시면은 뭐 고철균이나 광합성 세균 같은 미생물, 토양 미생물들을 투입해가지고 양분들을 이제 분해시켜서 염류 집적 완화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염류 집적 피해를 방지하고 다시 맞는지 측정을 해가지고 토양 분석을 해서 재확인을 합니다. 산도를 먼저 적정 범위인지 확인을 하고, 적정 범위 아닌 경우 유기물, 유효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판단해서 어떻게 비료를 줘야 될지 확인하는데, 이때 전기전도가 높은지 확인을 해서 양분이 많은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pH가 낮아서 석회비료를 주려는데 이미 이시전도가 너무 높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도 높다. 그러면 더 이상 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인산 완충액을 줘서 pH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 비료 처방서 예시인데요. 자, 이거는 pH가 높죠. 적정 범위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염기성 토양입니다. 이럴 때 보니까 이시 전류도 너무 높아서 지금 양분이 많은 상태예요. 근데 비료 성분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이걸 이제 유기물 시용을 하면은 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제 퇴비는 작물이 심겨져 있을 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배가 끝나고 유기물을 주게 됩니다. 줘서 유기물도 주고 유용 미생물 줘서 양분 좀 더 분해시켜주고 pH를 낮춰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퇴비인데, 퇴비가 이제 완숙된 퇴비, 완전한 완숙된 퇴비, 미숙된 퇴비면은 나중에 가스 장애가 일어나니까 꼭 퇴비는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시고, 재배 끝나고 나서 퇴비를 주시고 또 미생물을 시용해 주시면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토양 비료 처방서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번에는 산성 토양이고요. pH가 이제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재배 끝나고 석회비료를 줘야 되는데 이미 전기전도가 이렇게 높죠. 보니까 양분들이 너무 높아서 전기전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석회비료까지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산 완충 용액을 주거나 소석회 포화학 용액이나 이런 거 줘서 pH를 맞춰야 됩니다. 이제 보면은 제가 쉽게 설명해야 될 건데, pH가 높을 때 낮을 때, 그 다음에 전기전도가 높고 낮을 때 경우수를 해서 4가지 경우를 얘기할 건데요. 물론 변수가 많습니다. 시설 토양, 밭토양, 과수, 논, 이런 작물마다 아니면 어떤 비료가 더 많거나 이럴 때도 이제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두 가지로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H가 낮을 때 산성 토양의 경우 EC가 낮으면은 이제 양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재배 끝나고 나서 석회지 비료를 주고요. 만약에 EC가 높다 그러면은 석회 비료를 주면 안 돼요. 양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석회 포화액을 주거나 인산 완충액을 섞어서 제조해가지고 주면은 pH를 이렇게 적정 범위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pH가 이제 높을 때, 염기성 토양일 때는 전기전도 낮을 때는 이제 양분이 적고 유기물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염기성을 만드는 이제 치환성 양이온, 칼슘, 마그네슘 그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질소비료나 인산지비료, 산성비료를 줘서 이제 pH를 낮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시전도가 높을 때, 그때는 아마도 이제 유기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배 끝날 주지 말고 인산 완충 용액을 만들어서 pH를 적정 범위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인산 완충 용액을 얘기하는데, 제1 인산 칼륨, 제2 인산 칼륨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게 인산 완충 용액이에요. 그래서 pH 맞출 때 많이 사용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